안녕하세요. 광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관소송을 진행할 때 당사자들이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본인 이름으로 탄원서 또는 사실확인서 등등 이런 서면을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내가 직접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내가 이 불편한 상황을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이 선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변호사 서면은 내 이 구구절절한 마음을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아. 판사님이 이 정도로 써가지고서는 저 상대방이 진짜 나쁜 인간인지 모를 것 같아. 우리 변호사가 왜 이렇게 점잖을 빼지? 우리 변호사한테 좀 이런 거 저런 거 다 써달라고 내가 다 보냈더니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데 또 서면에 그래서 또 다 빼버렸네? 어우 답답해. 막 이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당연히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그 서면의 제목이 탄원서든 사실확인서든 진술서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이런 분들 계세요. 변호사님, 제가 제 이름으로도 하나 직접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초안 만들어주세요. 그럼 변호사가 대충 이런 내용 쓰시면 돼요 라고 보내드리지만 결국 그건 변호사가 만든 초안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쓸 서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그저 이제 당사자의 자필로 나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도 안 써줘. 내가 쓸 거야. 변호사가 말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요, 피고가요, 지나친 욕설이라든지 외설적인 표현이 담긴 문서를 보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당사자를 그러니까 그 상대방 피고를 비난하시다가 이제 피고의 변호사를 비난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가면 피고보다 피고 변호사를 더 싫어해요. 그래서 탄원서 써오셔서 한번 봐달라고 이제 하시는 케이스들 중에 피고의 변호사가 사기꾼 이런 거 이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이제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싸움인데 피고의 변호사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변호사가 만류를 했을 겁니다. 이게 변호사도 그 아픈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에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금 만류한다면은 한 번은 굳이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직접 내가 탄원서 꼭 쓰고 싶다고 하면 변호사한테 샘플 같은 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라고 해도 되지만 그 안에 내용은 한번 마음을 담아서 직접 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쓴 것이 괜찮은지 나쁘지 않은지 변호사하고 한번 의논만 해주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탄원서나 진술서에 어떤 법적 형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유롭게 쓰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욕설 또는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비난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 변호사가 글쎄요 라고 했을 때는 한번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굳이 탄원서와 진술서 이런 형식으로 당사자의 서면을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당사자보다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내가 만약에 원고인데 여자라면 언니, 또는 내가 원고인데 남자라면 친구들 를 통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원고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 배우자가 얼마나 그동안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외도를 많이 해서 우리 원고에게 어떤 상처를 줬었는지, 그리고 저 피고도 얼마나 악랄하게 이 만남을 이어왔는지 등등, 그래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또는 이 배우자가 이 바람을 폈지만 지금도 나를 찾아와가지고 원고와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는 등 이제 이런 그런 기타 내용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오히려 지인들이 써주시는 게 원고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피고들의 반성문은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반성하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이게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경우 너무 많죠.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 반성문을 쓰실 거면 선결적으로 만나서 먼저 사죄하는 게 필요하죠. 이 재판부도 형식적인 반성문 갖고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진짜 원고를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렸고 반성문까지 제출한다면 당연히 이를 참작은 하는 경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위자료가 크게 깎이진 않지만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착한 피고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람 피는 사람들은 뻔뻔하니까 바람을 핍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잠깐 얘기해보면요. 이제 두 사람이 그 차 안에서 서로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대화를 나눈 그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디가 여기는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어디가 어떻고 뭐 느낌이 어떻고 뭐 이런 대화를 자세히 하셔서 이제 저희가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도를 했습니다라고 증거로 제출하자 그때 피고의 반응은 어머 이거는 우리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그 동양화에 대해서 서로 이제 거기에 대한 간평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참 뻔뻔하게 나오는 것들이 피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최호도 없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상 정말 이혼 상태인 줄 알고 만남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던 경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서류상 이혼 상태 아니면 절대 그 어떠한 만남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상대방을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케이스로 시작이 됐는데 조금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나 안 만났을 텐데 원고한테 정말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이지만 원고의 배우자와 술 먹고 어떡하다가 일이 났는데 이 원고의 배우자가 그거를 비밀로 계속 이 피고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나갔던 케이스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에 그런 거 설명을 해 주시는 서면을 이제 본인이 직접 쓰시고 또 원고를 찾아가서 사죄도 하시고 이제 또 반성문도 내시고 그러면 일은 당연히 참작이 되니까요. 그럴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고를 찾아가서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도 안 하고 뭐 단순히 뭐 정말 잘못했고 이제 안 만나겠습니다를 이제 재판부가 믿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좀 무리가 있고 재판부도 바보는 아니라는 거를 꼭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상간소송할 때 탄원서 내는 거에는 얼마든지 형식이나 뭐 절차가 구애받지 않고 가능하시다. 다만 내가 원고 쪽이라면 내가 내는 것보단 지인이 내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피고일 때 정말 사죄하는 마음이라면 그 진심을 담아서 원고를 찾아가 사죄하고 반성문 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